오드리 헵번, 그녀는 누구?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 1929년 벨기에 브뤼셀의 한 병원에 아기를 업은 한 여인이 헐레벌떡 들어왔다. 우리 딸이 며칠 전부터 심하게 기침을 합니다. 생후 3개월이 된 갓난아기였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마른 기침을 뱉어내는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병색이 역력했다. 숙직 의사는 청진기로 이리저리 아기의 몸 상태를 체크했다. 단순한 감기가 아닙니다. 백일해입니다. 백일해요. 안 좋은 병인가요? 연령이 낮을수록 위험한 병입니다. 기관지 폐렴이나 폐에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인 무기폐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이 아이는 조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아기의 엄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선생님, 꼭 좀 살려주세요. 무슨 일이든 할 테니 제 아기만은 꼭 살려주세요. 다행히도 아기는 의사와 엄마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났다. 하지만 걸음마도 떼기 전에 죽음의 문턱을 넘었던 아기의 비극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가 이혼하게 된 것이다. 나치 추종자였던 아버지는 가족을 떠났고 아이는 할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아이는 이때부터 오드리 헵번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난 발레리나가 될 거야. 오드리 헵번은 발레를 좋아하는 꿈 많은 발레리나로 무럭무럭 자라났다. 하지만 170cm에 달하는 큰 키가 문제였다. 발레리나는 신체적인 조건으로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었지만 무대에 서고 싶다는 그녀의 욕망은 멈출 수가 없었다. 헵번은 짐을 꾸려 영국으로 건너갔다. 연극과 영화에 출연하며 자신의 꿈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갈 즈음 우연히 브로드웨이 연극 지지에 캐스팅되었다. 이 작품을 계기로 로마의 휴일에 출연할 수 있게 되었다. 오드리 헵번의 사실상 데뷔작 로마의 휴일은 그녀를 일약 음악의 여왕으로 부상시켰다. 특히 공주님의 사랑이라는 동화 같은 주제가 로마를 무대로 다양하게 펼쳐지면서 숱한 여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공주 역을 맡았던 오드리 헵번과 신문기자 역의 그레고리 팩은 외모뿐만 아니라 뛰어난 연기력으로 호평을 받았다. 이 작품으로 그녀는 소위 헵번 스타일이라는 쇼커트 헤어스타일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이 영화는 운도 좋았다. 영국 왕실의 유명한 로맨스인 마가렛 공주와 타운젠드 대령의 비련이 이슈가 되고 있을 때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소원의 벽에서의 장면은 지금도 영화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힌다. 이 작품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녀는 제7회 영국 아카데미 여우주연상과 제26회 미국 아카데미와 제19회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스타덤에 올랐다. 그 후 사부리 나 전쟁과 평화 티파니에서 아침을 마이 페어 레이디 언제나 둘이서 100만 달러의 사랑 등의 영화에 출연했다. 1989년에는 스티븐 스필버그가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영혼은 그대 곁에에서 우정 출연으로 등장해 노익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오드리 헵번의 공식적인 마지막 작품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제이막의 인생이 시작되었다. 그해 그녀는 유니세프 친선대사가 된다. 우연히 참석한 기금 모금 행사에서 자신의 영화배우 경력이 세상 사람에게 관심과 호기심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영화의 힘은 정말 놀랍네. 그녀는 유니세프를 찾아갔다. 유니세프가 그녀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녀가 먼저 유니세프에 손을 내민 것이다. 전쟁 피해 아동의 구호와 저개발국 아동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의 특별기구인 유니세프는 100일에 때문에 죽음을 경험했던 오드리 헵번에게 숙명처럼 다가온 것이다. 60세를 바라보는 나이에 유니세프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보수는 1년에 $1뿐이었고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열정을 다해 헌신했다. 오드리 헵번이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만. 몇 달 저러다가 말겠지. 자기가 아직도 앤 공주인 줄 아나봐.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행보를 곱지 않게 보았다. 과거의 음악 스타가 세상의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굶주림과 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슬픈 현실을 세상에 알렸다. 공경과 죽음에 처한 아이들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발길은 아프리카 전 지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엘살바도르 등 50여 곳이 넘게 이어졌다. 비행기를 타고 버스로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백발의 노구를 이끌고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어린이 한 명을 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린이 100만 명을 구하는 것은 신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녀의 끝없는 행보에 언론과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병에 걸린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만지고 그들의 고통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렸다.
각국에서 구호물자와 기부금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게 뭐지요? 1992년 소말리아를 방문했을 때 마을 공터 구석에 놓여있는 수많은 꾸러미들을 보았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원주민에게 웃으며 물었을 때 그녀는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들은 다름 아닌 아이들의 시체였다. 오 마이 갓. 오드리 헵번은 강한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 순간부터 오드리 헵번은 소말리아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언론을 향해 소말리아 어린이들에게 더 많은 구호의 손길을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다. 이 소말리아 방문이 그녀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사실 헵번은 소말리아를 방문하기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아랫배에 강한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며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오드리 헵번은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 명망 있는 의사들이 앞 다투어 그녀를 살려보겠다고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결과는 좋지 않았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암이 워낙 온몸에 널리 퍼져 있어서. 오드리 헵번은 고개를 떨군 채 의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저한테 미안해하실 것 없어요. 그것이 제 운명인걸요. 그렇다면 신이 제게 주신 시간이 얼마쯤 남았지요? 한 3개월쯤 남았습니다. 3개월이라. 고향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은 충분하군요. 오드리 헵번의 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누군가가 물었다. 당신은 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돕는 거죠? 오드리 헵번이 대답했다. 이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희생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받은 선물입니다. 오드리 헵번은 은퇴 후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마침 크리스마스가 돌아왔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좋아하는 시가 있어. 한번 들어보렴. 그녀는 유언처럼 시를 읽기 시작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상처로부터 복구되어야 한다. 낡은 것으로부터 새로워져야 하고 병으로부터 회복되어져야 한다. 무지함으로부터 교화되어야 하며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구원받아야 한다. 결코 누구도 버려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 만약 도움의 손이 필요하다면 너의 팔끝에 있는 손을 이용하면 된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3년 1월 20일 그녀는 눈을 감았다. 향년 63세였다. 그날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던 날이었지만 그녀의 사망 기사가 클린턴 대통령 취임 기사보다 먼저 다루어졌다. 그녀를 조문한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새 천사를 갖게 되었다. 티파니 보석 가게는 일간지에 광고를 싣고 전 세계의 매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써붙였다. 오드리 헵번 1929에서 1993 우리의 영원한 친구. 티파니사. 유엔과 민간단체 세계평화를 향한 비전은 장기간 유니세프 친선대사로 활동하며 인류애를 실천한 그녀를 기리기 위해 2004년 2월에 오드리 헵번 평화상을 제정했다. 그녀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루를 그냥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사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살아 숨쉬는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헵번의 이 조언이 이 아침 우리들의 느슨한 의식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